카리스마 리더 조조, 난세에 더욱 빛을 발하는 인물 조조. 역사는 당대를 사는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몫이라고 한다. 여기서 새겨볼 점은 가치의 평가 문제다. 역사는 무엇보다도 과거 행위들의 기록이고 그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인간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삼국시대의 조조다. 그는 뛰어난 지혜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제갈량이나 어진 사람으로 동영되는 유비, 신의와 충절의 대명사인 관우와 달리 잔꾀와 간교함의 화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조조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소설 삼국지연의를 읽은 독자들에겐 변하기 어려운 것이려니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사료를 조사한 결과 실존했던 조조와 소설이 만들어낸 조조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 아니, 오히려 그의 뛰어난 장점이 단점으로 꾸며지고 많은 업적은 심하게 왜곡되었다. 이것이 다시금 조조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즉, 소설에서 상당 부분 왜곡된 조조를 경세가와 전략가로서 또한 인간 경영에 성공한 영걸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사실 그동안 전해진 조조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고 난 이후 생겨난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와 관계가 깊다. 중국 왕조 흥망사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도읍의 위치가 대륙의 서쪽이나 북쪽에 자리 잡아 북방 오랑캐를 앞다고 했을 때는 국력이 융성하였다가 동쪽이나 남쪽으로 도읍을 옮기면 허약한 왕조로 바뀌어 끝내는 망하고 말았다. 서주와 동주, 남북조의 서진과 통진, 및 북송과 남송도 마찬가지였다. 한족의 세력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어 국력이 왕성할 경우 조조를 높이 평가하다가도 일단 도읍지를 동남쪽으로 옮긴 후 운약한 풍조가 깊어지면 곧잘 그를 야비한 권력자로 낙인 찍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왕조의 성향이나 중원 지역을 차지했던 조조의 지역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처럼 엇갈리던 조조에 대한 인식은 청나라 정통론이 등장하고 소설 삼국지연의가 일본에 널리 읽힘으로써 간사한 역적으로 각인되었다. 일반인에게 역사 기록보다 더욱 영향력이 깊은 것은 인기 소설인 것이다. 사실 조조는 난세를 틈타 권력을 쥐려는 군번들을 잠재우고 후한 말기에 민본 정책을 폈던 인물이다. 그는 간신들 틈에서 백성을 경제적으로 살려내고 사회적으로 결속시킨 뛰어난 정치 지도자이다. 인재우선의 경영 철학을 지녔고 대부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병법가이자 장군이었으며 문인들을 예우하고 당대의 문학적 기운을 용성하게 한 인문주의자였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다재다능하고 감성이 뛰어난 시인이자 시대의 아픔을 헤아린 선구자였다. 조조의 참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 인간적인 덕목이나 친화력 없이 다만 뛰어난 용병술이나 엄격한 법의 집행만으로 위나라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니다. 최고 통치자가 되어 한 시대를 이끈다는 것은 전략적 구상이나 법의 통치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조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생각할 점은 우수한 인재를 모아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끈 인간 경영의 리더십이다. 그 사상적 바탕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였다. 조조는 인재들과 함께 난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 인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쉽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인재들이 뜻과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이들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경영적 자질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조조는 오늘날 기업으로 말하자면 발군의 창업주의자 CEO였다. 조조 역시 인간적인 번민에 고뇌했고 욕망이 있었으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 자신을 비난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등용했다. 참모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론에 대해서는 과감히 승복하고 실천으로 옮겼다. 조조가 휘하의 인재들을 배려한 사례는 많다. 한 예가 관도 대전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원소를 물리쳤을 때의 일이다. 이때 원소 진영에서 많은 문서를 노획했는데 그 중에는 조조의 막료들 가운데 양다리를 걸쳐 원소에게 기밀 자료를 보낸 배신자들의 서찰도 있었다. 이것을 본 조조는 서찰을 모조리 불태우게 했다. 나 자신도 이렇게 크게 이길 줄은 미처 몰랐었는데 뭘 하고 부하들의 허물을 덮어두었다. 이후 조조 진영의 막료들은 충성심으로 똘똘 뭉쳤음은 물론이다. 조조는 참모들의 과오를 묻어버림으로써 결속력을 이끌어냈다. 한편 조조를 찬탈자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그가 위공이 되기에 앞서 건한 15년 210년에 자신의 의중을 밝힌 술지령을 보면 조조는 묘비에 이렇게 쓰기를 원했다. 고 한나라 정서장군 조후의 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당시 조조가 지녔던 권력의 위세도 그렇거니와 그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조비가 위 제국을 세우고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한나라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조를 찬탈자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조는 헌제를 허도로 맞아들인 건한 원년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기반을 넓혔다. 그것이 난세를 극복하고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야망이었든 아니면 전란으로 고생하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의 진심이었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백성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분홍할고로 찢어진 나라를 통일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성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낙엽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어디까지나 치밀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난세를 평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했다. 조조는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조조는 시대적 소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대업을 일으켰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반을 다져야만 했다. 또한 많은 인재를 모아야 했고 좋은 정치를 펼쳐야 했다. 조조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 즉 자기 경영에 충실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난세의 경영과 조조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강호 재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